이완구 국무총리의 전 운전기사가 4월 4일 문제가 됐던 그날 성완종 회장은 아니지만 성완종 회장의 운전기사를 봤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파장이 좀 큰데요. 먼저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4월 4일날 도청 개청식이었어요. VIP 보내시고, 인사하고, 이제 바로 나오셔가지고, 바로 부여로 왔거든요. 아, 부여선거 사무소로 왔다. 예, 그쵸. 서너 대선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성완종 회장을 모시게 된 거 알았냐면은, 그게 수행하는 비서가 있었어요. 누구의 수행비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완종이요. 예.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은 회장이라고 부르더라고. 성완종 전 의원을. 그래서 이제 오신 걸 알게 됐고.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수행비서가 이름이나 뭐 이런 거 좀 기억을 나시나요? 아, 이름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요즘 이렇게 TV를 보니까, 이렇게, 그분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 둘이 얘기를 나누신 거예요? 그 수행비서랑? 그쵸. 그러니까 회장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어디서 얘기 나누신 거예요? 사무실이죠, 사무실. 아, 그 들어오는 걸 다 보신 거네요, 직접. 아, 저는 못 봤어요, 못 봤어. 저는 저 같은 게 이제 차 주차시키고, 이렇게 차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딱 올라가니까, 이제 있었으니까. 하종대 부국장, 예. 아주 중요한 증언이 나온 거잖아요. 예. 지금 이완구 국무총리하고 성완종 회장의 증언이 다른 그 부분인데 4월 4일 날 4시경에 이완구 후보, 당시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만나서 비타 500박스에다 3천만 원을 넣어서 줬다. 이게 성완종 회장 측 주장인데 이완구 총리 아니다, 나 거기서 못 봤다, 독대한 적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성완종 회장 차가 거기 온 걸 봤다는 이완구 총리 전 운전기사의 증언이 나온 거네요. 예. 네. 이 전 운전기사가 윤모 씨인데요. 이완구 총리 차를 약 3, 4개월 몰았습니다. 3, 4개월? 예. 네. 그 당시에 2월부터 한 5월경까지 몰았던 사람인데요. 이분 얘기가 당시에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그 사무실에 직접적으로 온 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 분을 수행하고 온 비서를 봤는데 그 사람들이 회장님라고 부르더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추정해서 볼 때 성완종 회장이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뭐 비서만 오진 않았겠죠. 그렇죠. 당연히. 보면은. 네. 그런데 이 윤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자기가 이완구 총리를 음해하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성완종 회장을 봤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직접 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객관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 운전사가 그 이완구 총리의 운전기사를 하다가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결국은 나오게 된 거거든요. 아, 사이가 악화돼서 나왔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게 평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가 차를 몰고 다니는데 네. 부여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 지리를 잘 몰랐는데 내비게이션을 키면은 계속 못 키게 하더라. 그래서 왜 못 키게 하는가 여쭤봤더니 소리가 나서 시끄러우니까 못 키게 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는 10시 이후에 일정이 끝나더라도 다음날 일정을 미리 보고 한 번씩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거기를 미리 다녀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데 꼭 그 소리 때문에 못 키게 했을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동선이 드러나는 게 좀 꺼림칙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에 기록이 남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완구 총리께서 적어도 자신의 어떤 수행 기사 이 정도를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도량을 가졌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아쉬운 대목. 예. 예, 사실 이번에 이완구 총리의 전 운전기사의 그런 진술을 보면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신빙성이 있다. 네, 왜냐면은 일단 그 당시에 그 일시라든지 이동 경로 아니면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누가 있었는지 그 전후에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 또한 그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기억에 남아있는 그 이유 등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짧은 기간만 일을 하고 이제 사이가 틀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글쎄요, 뭐 일단 신빙성은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일단 그 내용 자체만 보자면은 운전기사를 만났다는 거거든요. 예. 운전기사끼리 만났기 때문에 성완종 회장이 왔는지 여부는 모르게 아직 밝혀진 게 아니고요. 비서까지는 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은 뭐 가능성은 성완종 전 회장이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 이완구 총리와 만났는지 또 독대를 했는지 또 독대를 해서 정말 그 음료수 상자에 들어있는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아직은 드러난 게 아니거든요. 예. 따라서 의심되는 정황이 굉장히 많고 또한 그 이 진술도 굉장히 좀 의심에 부합하는 진술이긴 하지만 아직 정말 이 운전기사의 진술만 가지고 이거 봐라 거짓말 아니냐 돈 받았겠지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약간 좀 모자란 측면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증언 내용을 보면 성완종 회장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부분. 네. 그 부분에서 오히려 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듯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봤다. 오히려 아까 설명했듯이 악의적인 감정이 남아 있어서 내가 성완종 회장을 봤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못 봤다고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손수호 변호사께 네.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측의 주장이 지금 다른 상황이에요. 이완구 총리 못 봤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성완종 회장 측에서는 측근들의 주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뭐 박스까지 전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 운전기사의 저런 증언까지 아마 법정에서 얘기가 논란이 될 텐데 네. 이런 정황을 놓고 봤을 때는 유죄 입증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지금 단계에서 검사가 돼서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이렇게 내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느냐, 아니면 이완구 전 총리 측의 변호인이 돼가지고 방어하겠느냐 한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변호사를 하겠습니다. 변호인을 하겠습니다.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쪽이 오히려. 왜냐면은 지금 실제로 돈을 주고 돈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 직접 증거는 없겠고요. 또한 주변 사람들의 그런 진술이 나중에 증언을 하게 된다면은 그 증언 자체의 신빙성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 재반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돈을 어떻게 전달했느냐 이 부분인데요. 그 증언 자체가 뭐 앞으로 예상되는 증언 자체가 음료수 상자에 넣어서 했다. 또 어떤 종이 봉투에 넣어서 했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다른 의심되는 정황이 많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정을 가지고 있어야만 유죄 판결 가능하거든요. 정치적인 부분의 타격은 논외로 하고 도덕적인 부분의 뭐 치명상도 논외로 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증거가 더 확실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은 좀 유죄 판결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손수호 변호사가 참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제가 100여 명이 있는 자리에 갔다 왔다고 칩시다. 그 경우에 90여 명이 못 봤다고 하고 10명 정도는 봤다고 했을 경우에 제가 간 것입니까? 안 간 것입니까? 간 거죠. 그렇잖아요. 본 사람이 있잖아요. 예. 못 본 사람이야 뭐 흘려갔으니까 못 봤을 수도 있는 그렇잖아요. 거고. 예. 그 순간에 바로 제가 갔었을 순간에 그 자리에 잠시 비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논란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수호 변호사 얘기처럼 우리가 진실과 또 증거법상에 있어서 유죄를 입증해내는 데는 또 다른 차원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손수호 변호사가 유죄를 입증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입장에 나 같으면 변호사의 입장에 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완구 총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 바꾸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분명히 40-50명이 있었고 독대할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오늘 아침에 대정부 질문을 받으러 국회에 도착했을 때도 독대한 적은 절대 없다. 이렇게 완전히 못 박아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국회 대정부 질문에 들어갔을 때 야당 의원들이 계속 공세를 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독대 진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더니 저는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못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좀 애매해졌네요. 좀 애매한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정원 의원, 시인 출신 도정원 의원이 4월 4일 성완종 회장과 독대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없다고 했지 않냐 어저께는.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없다고 한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 한 거다. 기억이 가로가 안에 들어있었군요. 기억이라는 말이. 예. 뭐 이런 말도 했답니다. 뭐 충청도 말이 좀 그러합니다. 뭐 곧바로 딱 이야기해야 하는데 말투가 그럴 수도 이슈. 뭐 이렇게 했다는 예. 건데
박정훈 차장도 충청도 출신이죠. 이렇게 말을 똑부러지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 근데 좀 충청도 말에 좀 여운이 남는다,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예. 그 이야기가 약간 다른 측면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약간 의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 재판한다면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당장 뭐 이제 어제 밤에도 여러 가지 이제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증거 자료를 이제 압수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게 더 나올지, 검찰이 혹시 지금 이미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앞으로 누군가의 정말 더 결정적인 증언을 할 사람이 나타날지 여부는 모르기 때문에 뭐 이완구 전 총리가 불법 자금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질 것인지, 아니면은 이 정도에서 밝혀지지 못하고 끝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 예, 그렇군요. 본인이 아마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경력을 보면 행시를 패스를 한 다음에 경찰로서 오랜 기간 근무를 했죠. 양날에 칼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결코 물러서지 않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내 목숨을 내놓겠다, 뭐 추후에 거기에 대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강건한 어떻게 보면 그 자신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치인은 법조인이 아니라 지금 특히 총리라는 그 2인자의 직책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보면 존경까지도 아니고 이제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오늘 대통령이 돌아와서 결단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일종의 좀 퇴로를 열어놓고 간 것이 아닌가. 본인 스스로가 퇴로를 열어놓은 거다? 본인 스스로가 결단을 해야 한다.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퇴로를 열어주고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밤부터 좀 숙고에 들어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대통령이 이제 해외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아마 국무총리가 사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국정공백이 좀 불가피한 상황일 텐데, 자, 어떻게 사건이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 이완구 국무총리 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는데 오늘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전히 그 기사, 그러면 수행비서 기사. 제 말씀 들어보시죠. 그 말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간단히. 일부는 그런 사실을, 그분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또 본 사람도 있고 있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억을 못 합니다. 총리께서는 말씀이죠. 네. 분리하면은 기억이 안 난다. 또 옆에 뭐 증언할 사람들이 없을 것 같으면은 뭐 독대한 적이 없다라는 등 딱 잡아떼고, 또 그 증언 중에서도 유리한 것만 왜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불리한 것은 부인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 일관됩니다. 기억을 못 한다는 점 하고, 그 다음에 지역구 사무실, 선거 때 사무실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기사만 보는 건 아니고요. 여러 기사 이외에 비서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만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쭉 알아보니까 봤다는 분도 있고, 기사를 포함해서 또 못 봤다는 사람이 그 정도. 봤다는 사람도 있고 못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하종대 국장 얘기대로 봤다는 사람이 있다면 본 건 본 거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예. 예. 그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사실은 판사들이 판단을 할 때요. 어떤 그 가능성, 이 가능성도 있고 저 가능성도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정황을 쭉 본 다음에 구체적인 100% 확신할 수 있는 물증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보기에 판단하기에 이쪽이 맞겠다 하면 딱 그쪽을 잡는 경우 많이 있어요. 예, 그렇군요. 자, 전상철 차장. 네. 여기 지금 이완구 국무총리 부여 사무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어디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접견실이죠. 여기서? 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1번 접견실에서 많이 만난다고, 이완구 총리가 누군가가 왔을 때 독대를 하는 장소가 저기라는 거죠. 여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그나마 조금 사무실이 조금 공간이 좀 돼서 유명인들이 오면 저기서 만난다고 하는데, 네. 사실 워낙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완종 회장은 많기 때문에 독대까지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시기가 그 후보 등록 첫날이었기 때문에 워낙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근데 운전기사의 증언에서 독대가 분명히 했었고, 특히 국회의원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 반드시 둘이서 만나는 장소에 여기서 가서 했다. 저기 가서 얘기를 했다고 기억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다가 바카스가 아니라 뭐죠? 그거? 비타500. 예, 그거 박스를 놓고.
사실 선거사무소에서는 그런 음료수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음료수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 음료수들을 뭐 사갖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특별히 의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보통 오면은 그거를 이제 바깥에 사무실에 이거 드세요 하고 주고 독대를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돈다발을 그 사무소 중간에 떡하니 두고 갈 수 없는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들고 들어왔다 그겠죠. 사실 거기선 예. 이완구 총리처럼 충청도에서는 대권 후보로 거론될 정도의 그런 큰 정치적 인물인데 그분이 선거 사무소를 열었는데 성완종 회장이 몇천 원 안 되는 비타 500만 들고 이렇게 갔다. 그것도 그거를 또 바깥에 혹시 누가 열어볼까 봐서 테이프로 이렇게 쌌다 오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갔다 하는 거는 좀 난센스죠. 예. 예. 이완국 총리가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에 성완종 회장이 온양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이 호텔에서 축하연을 열었다 이런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목소리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의도에서 한 번 만난 기억은 나요. 좀 확실한 장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중식당으로 기억은 나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중식당에 한 번 뵌 걸로 좀 기억이 나고 이완구 지사가 축하연도 그 성완종 호텔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온양에서. 네, 온양 관광호텔에서 했잖아요. 그게 뭐 모르지 뭐 위헌일지는 모르겠는데 뭐 온양 관광호텔에서 하고 여의도에서 있다가 내려와서 그걸 했는데 그게 언제쯤이었죠? 당선 축하연이? 글쎄 5월달 같은데 확실한 날짜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보궐선거 끝나고 죽고. 그 당시에 성 회장이 왔는지는 못 보셨나요 혹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때는. 근데 웬만한 분들은 충청권 인사들은 제가 보기로는 거의 왔다고 봐야 되는데 뭐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저 정도면 좀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도 좀 그렇게 먼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예. 예. 적어도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에 축하연 하는 자리를 자신의 호텔을 내준다 한다면은 친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축하연이 2013년 5월 8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해 또 12월에 이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또 그 해당 호텔에서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전혀 무관하다라는 이야기가 더 이상 그 설득력을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패러디로 이제 어제도 저기 톱10에서 전해드렸었지만 비타 500 3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10병 들어있으니까 한 병에 300만 원짜리 비타 500이고요. 그다음에 또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지만 그 출판 기념회 때 500만 원을 또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 한 권에 만 원짜리 책 한 권에 이제 500만 원 그리고 축하연까지. 그러니까 들어간 돈을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이 건네졌을 것이라는 사실 추측을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는 저런 모든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당연히 아니라고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도 없고 당연히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런 거를 통해서 사실처럼 지금 믿고 있다는 게 지금 총리로서는 영이 안 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안 친한 관계다. 뭐 예전에 19대 국회 들어와서 알게 된 관계다. 물론 19대 국회 와서 친해진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관계를 좀 선을 긋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부메랑이 돼 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종대 부국장. 예. 오늘 저 성완종 회장의 동생과 직접 통화를 하셨죠? 예. 예. 성완종 회장의 유족분 중에 한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그동안의 유족들은 대부분 성완종 회장의 장례식을 치르느라고 기자들하고 얘기를 안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건 이것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파장이 더 확산되는 거니까 네. 가급적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요.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사건의 진행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생각, 성완종 회장의 생각 등도 같이 전했는데요. 예. 이기수 그 경향신문의 정책사회부장하고 얘기를 할 때는 성완종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저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에게 너무 실망을 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서운한 감정 이런 것들을 표출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 얘기로는 실제로 성완종 회장은 생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반듯하고 그리고 뭐 트릭 같은 거 이런 걸 쓰지 않고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 줬는데 혹시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돈을 건네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예.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을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완구 총리와 관련해가지고는 이기수 정책사회부장하고 얘기한 것보다도 배나 더 많은 강한 어떤 불만 그리고 비판을 내놨고요. 예.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마지막으로 성완종 회장이 혹시 2시간 사이에 행적이 나오지 않는 시간 그 4월 9일 날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안 만났다고 저희 뉴스탑10에서 그때 김기춘 실장 인터뷰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분도 그 자리는 자주 자신하고도 같이 등산을 했던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갔을 것이다. 아,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그렇게 비겁하게 자기의 구명을 위해서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다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군요. 자, 김장원 기자. 네. 다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이완구 국무총리가 이제 충청권의 맹주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부상을 했었고, 대선 주자로서도 유력하게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폭탄을 지금 맞은 거거든요. 네. 지금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충청권의 민심이랄까, 충청권의 그 문화라는 건 더 잘 아시겠지만, 가슴이 아프고 참담하면 오히려 말을 잘 안 한다면서요. 아, 예.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런 분위기가 대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하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자막에도 보시는데요. 충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는 개발독재 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후진성을 보여준 그 사례다. 이 총리는 자진 사퇴하라. 어떻게 보면 충청권에서 낸 그 자랑스러운 아들인 셈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그 수위 높은 비난을 하고 있고 또 한켠에서는 그 노인회장 홍성군의 노인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물귀신 작전에 희생되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 좀 믿어보자. 예. 그런 게 좀 대등하게 양론이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군요. 자, 일단 홍성군청 앞에서 지금 이완구 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위를 하고 있는 분이 바로 김용일 씨인데요. 저희가 지금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김용일 씨 나와 계신가요? 아, 예. 예. 자,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왜 하고 계신지 이유를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아, 예. 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그 아들을 봐서 청렴하지 못하고 부정과 비리가 있어가지고는 사회 지도층이 대선 안 되고 될 수도 없다.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완구 국무총리가 그래도 충청권의 맹주고 차기 대선 주자로 지금 어쨌든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인데 충청에서 큰 인물을 잃는 그런 걱정들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완구 총리가 총리 후보로 지명됐을 때는 충청 도민으로서 큰 꿈을 가진 지도자가 나올 수 있구나 해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인정 과정에서 지켜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계신 분 같아요. 특히 또 병역들이나 언론사를 협박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큰 실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큰 꿈을 이룰 수는 없는 인물이구나 예. 실망했습니다. 아니 그럼 전체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홍성군의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도 이렇게 좀 비판적인 여론이 많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본인만 그렇게 열심히 좀 시위를 하고 계시는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현재 분위기가? 충청도민 특히 또 홍성분들은 그 이완구 총리님이 동양이 홍성이라 예. 크게 말씀들은 안 하시는데요. 내부적으로 속사정을 보면은 그 성완종 경남기업을 조사해가면서 그 자원외교에 격까지 지나지 않는데도 경남기업을 무너뜨리고 또 동양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예. 많이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어쨌든 지역 민심이 좀 펄펄 끓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 자, 지역 민심까지 좀 안 좋게 굴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완구 총리 정말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